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3일 오후 4시 33분입니다. 이 남북 고위급 회담이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열렸는데 끝나고 나서 리성권이란 자가 이 조국 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니까 우리나라 직급으로 말하면 한 국장급 되겠습니다. 이 국장급을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라 장관, 통일부 장관이 상대를 해주고 있으니까 이게 참 격이 맞지 않고 이런 굴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되는데 박근혜 대통령 때 한번 시도를 했더니 또 좌파들이 들고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오만방자한 게 도를 넘었습니다. 기자 선생님들 궁금하게 하느라 날짜를 말 안 했다. 날짜 다 돼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즉 오늘 발표해서 9월 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에 가서 세 번째 김정은과의 회담을 한다는 발표는 들어갔는데 날짜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거 자체가 문제죠. 9월 중에 회담한다면서 왜 국민들에게 날짜를 안 밝힙니까? 날짜 안 밝히고 한다고 한다면은 그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럼 날짜가 다 확정된 다음에 공개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날짜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한국 측이 숨기고 싶은 게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리성권이라는 자는 그런 비밀도 지키지 않고 당당하게 나와가지고 오만하게 기자들이 궁금해야 취재할 맛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기자가 9월 초, 중, 하순 언제쯤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9월 안에 있다라고만 대답을 했습니다. 북한 정권 수립일이 구구절인데 구구절이 회담 일정에 영향을 미치느냐는 질문에는 9월 안에 진행된다. 날짜도 다 돼 있다고 거듭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두 발언에서는 이런 또 공갈을 했네요. 이산가족 상봉과 철도 도로 산림 협력 등 교류 문제가 산재해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정에 오른 모든 문제를 진척시키는 데 있어서 상방 당국이 제할 바를 옳게 하는 것이다. 북남 회담과 개별 접촉에서 제기한 문제들이 만약 해결되지 않는다면 예상치 않았던 문제들이 탄생될 수 있고 일정에 오른 모든 문제들도 난항을 겪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 자기들이 약속한 비핵화는 아무런 진전을 보여주지 않으면서 우리 보고 잘해봐라. 잘하지 않으면 앞으로 일정 취소할 수도 있다고 이렇게 노골적으로 공갈을 놓고 있습니다. 요사이 김정은이나 리성권 같은 자 또는 김계관 같은 자들이 남한을 향해서 하는 거 보면 완전히 부하 다루듯이 합니다. 도대체 김정은 문재인 사이가 무슨 관계냐 하는데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는 겁니다. 김정은은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뻘입니다. 우리 헌법상 반국가 단체의 수괴입니다. 국가도 아니에요. 단체입니다. 단체. 그런데 이런 오만방자한 행동을 하도록 우리 정권이 방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군의 이 발언에 대해서 우리 통일부가 반박을 했다는 이야기가 아직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반박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성군이라는 자는 계속 이런 공갈을 공개적으로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안에 있는 이 친북, 종북, 좌파 세력 그리고 친여 언론 따지지 않습니다. 도대체 이게 국가적 자존심은 어디에 있는지. 다만 여기서 암호같이 날짜 다 잡혀 있지만은 발표하지 않는다 하는 이 말은 완전히 국민들을 속이는 겁니다. 국민들을 우롱하는 겁니다. 날짜가 확정되지 않는 회담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날짜가 확정되지 않으면 그 회담은 있을 수 없는 거죠. 이걸 보면은 9월 9일 날 자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0주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축하
해주러 가는 그런 모습이 연출되지 않을까 하는 하나의 악몽이 있습니다만은 그 악몽이 실현되는 거 아니냐 하는 또 다른 악몽이 제기됩니다. 제기돼요. 이 남북 관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만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국가이고 대한민국만이 민족사의 정통국가다. 하나는 민족사적 정통성이고 하나는 국제법적 정통성입니다. 이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민주적 정당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선거를 통해서 국회를 통해서 헌법을 통해서 국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수립된 국가이므로 한반도 전체의 유일한 합법국가다, 합법정부다 하는 이 정당성이 있습니다. 이 정당성을 수호해야 할 문재인 대통령이 이 정당성을 모조리 부인합니다. 그리고 정체성까지 부인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수립될 때부터 개인의 자유를 기초로 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버리고 민주주의로 바꾸면서 그 해석을 민중민주주의적으로 사람 중심으로 해석을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완전히 바꾸려고 하는 그런 야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하는 방식을 촛불 시민혁명이라고 합니다. 혁명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집권한 것도 촛불혁명을 통해서 집권했다고 왜곡합니다.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 것은 촛불혁명으로 집권한 게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그리고 보궐선거 형식의 선거를 통해서 당선되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된 겁니다. 민주적 절차를 밟아서 헌법적 절차를 밟아서 대통령이 된 것이 혁명을 통해서 폭력으로 대통령이 된 사람이 아닌데 자꾸 혁명을 통해서 정권을 잡았다고 하면서 국정수행 방법도 혁명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혁명적으로 한다는 것은 헌법을 무시하고 국가 정통성을 무시하고 정체성을 무시하는 거죠. 혁명적으로 수사하고 혁명적으로 원전 폐지하고 혁명적으로 소위 보수 세력을 교체한다. 그 연장선상에서 혁명적으로 대북 정책을 한다. 2단계까지 나아갔습니다. 혁명적으로 대북 정책을 펴면은 어떻게 되느냐? 북한 노동당의 한반도 정책은 딱 하나입니다. 한반도 전체를 공산화시켜서 주체사상 세상으로 만든다. 즉 김일성을 교주로 모시는 그런 시스템으로 통일한다는 것이 북한 노동당 정권의 노동당 규약에 적혀 있는 노동당 정권의 존립 목적입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 북한의 핵 능력입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한반도 전체의 공산주의화를 위한 유력한 무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성공하려면 대한민국 안에 호응하는 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북한은 민주정권이라고 해서요. 북한에 민주정권이 들었으면 그 민주정권과 의논해가지고 낮은 단계 연방제로 간다. 그리고 높은 단계 연방제인 주체사상 세상을 만든다 하는 것이 북한의 대남 전략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북한의 핵무기는 체제 유지용이 아니라 남한 공산화용입니다. 지금까지 이게 성립될 수 없었던 것은, 먹혀들 수 없었던 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용공정권이 아니었고 그리고 한미동맹이 든든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을 지금 김정은 정권은 자신들이 말하는 그런 민주 정권으로 보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학자들의 조사에 의하면은 김정은이는 김정일보다 김일성보다도 훨씬 더
도발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찬스가 왔다고 한다는 이야기죠. 전문가들은 두 가지 이유를 듭니다. 하나는 핵 무장 능력이 완비되었다. 대한민국을 먹을 수 있는 무장 능력을 갖고 있다. 그 다음에 문재인 정권이 출범했다. 이 두 개를 결합시키면은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킬 수 있다라고 자신을 하면서 그 타이밍에 전력을 다해서 한번 시도를 해보자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이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에 건국된 적이 없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노동당 정권은 정통성도 없고 정당성도 없다. 북한 노동당 정권이 북한 주민들에 의해서 선출된 정권이 아니므로 긴장 완화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 통일의 대상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북한 노동당 정권의 인권 탄압을 규탄하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북한 노동당 정권의 국군포로 응유 행위에 대해서 항의하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문재인 정권이 추진해 온 여러 정책을 딱 하나의 기준으로 가르면 명백해집니다. 이 정책이 김정은에게 유리하냐 아니면 대한민국과 한민족 전체에 유리하냐 하는 기준으로 딱 나누면 거의 모든 정책은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은 김정은에게 유리하고 한민족에게 대한민국에게 불리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습니다. 예컨대 수도권에 사드 배치를 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에게는 절대적인 필요성입니다. 그러나 김정은에게는 불리하죠.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에게 불리한 수도권 사드 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 시민들은 핵미사일이 날아올 때 어디로 가서 숨어야 될지를 모릅니다. 지진 대피 장소는 대충 알고 있는데 왜냐? 문재인 정권은 핵미사일 시험, 핵미사일 발사에 대비한 훈련을 하면은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어준다 하면서 그 훈련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김정은을 불안하게 만들겠죠. 서울 시민들이 열심히 핵미사일 방어 훈련을 하면은 김정은이 보기에는 우리가 핵미사일 쏴도 다 죽지 않겠구나 하면은 김정은이가 불안해지는 거죠. 이 경우에도 김정은에게 유리하고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불리한 정책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9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하는 것이 한반도 전체에서 북한 노동당 정권이 끔찍합니다만은 정통 국가다 하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다가 그런 기미만 보이면 적극적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